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은 박승재입니다. 오늘 한국교육공학회 2020년 연례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의 도입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 도입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모색, 알렉스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문제는 첫째, 온라인 러닝과 구분되는 어댑티브 러닝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빅데이터 분석이 개인의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티칭 시스템은 러닝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러닝은 전통적인 러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러닝 과정에 인공지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학습과 어댑티브 러닝의 차이는 전통적인 학습은 단원별로, 과정별로 커리큘럼에 따라서 A가 끝나면 B로, B가 끝나면 C로 각 단원별, 챕터별로 넘어가지만 어댑티브 러닝에서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그 출발점이나 그 과정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두 명의 학생이 거쳐가는 학습의 경로가 서로 다르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러닝 패스라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상에서 러닝 패스는 모두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러닝 패스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통제되고 모두 대시보드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 이론이라 할 수 있는 Computerized Tutoring System은 이와 같이 알렉스의 근간 이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시스템에서는 캐롤의 학교에서의 배움 모델을 상당히 많이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함수로 나타내게 되면 배움에 필요한 시간분의 학습하는 시간의 함수로 학교에서 배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 대 학습에 사용한 시간을 산정하여 학생들의 배움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들은 이러한 변인들이라는 것이 모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댑티브 러닝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리조나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찍 이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과 러닝 애널리틱스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의 텍사노미, 블룸의 학습 목표 분류론, 리바이스드 블룸스 텍사노미라고 하는 이 삼각형 그림에서 어댑티브 러닝은 이런 기억하고 이해하는 이런 하위 또는 초보적인 인간의 지식 획득 과정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이전에 이미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들은 어댑티브 러닝과 러닝 애널리틱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알렉스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로 수업을 준비를 해오고 수업 현장에서는 액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좀 더 창의적인 그리고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소프트웨어 상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보는 대시보드 그리고 학생들이 보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시보드가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러닝 애널리틱스를 보여주는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러닝의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러닝의 과정은 기본적인 출발점이 제로에서 디지털이기 때문에 제로,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에서 마치고 이걸 알게 되면 1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를 잘 모른다 또는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논문의 원래의 이론적인 창가인 벨기에인 두 사람입니다. 드와이니언과 팔마니어 이 두 사람의 학자가 만들어낸 이 이론은 이 포도능굴 같은 이론처럼 포도능굴 같은 이런 구조로 이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과 난리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이론인데 상세한 것은 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댑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식 상태 분포가 추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지식 상태는 처음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제로에서 완료되어 있는 과정의 단원을 끝마치는 또는 그 챕터를 끝마치는 토픽을 끝마치는 과정이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지식이 이동하는 과정을 원소별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원소별로 분류하고 어떠한 지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소가 붙어서 하나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식 상태 분포를 처음에 추정을 합니다. 이니셜 베이스라인 테스트를 해서 지금 현재 A라는 학생이 지니고 있는 지식 상태를 먼저 분포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 상태를 분할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별로 이 지식이 이 내용을 알기 위한 지식의 요소들을 분할해서 잘게 짜라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이 분리된 상황에서 이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 학생이 어떻게 풀고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상태를 분할하고 질문을 추천해서 이게 추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질문을 선정하고 추천해서 이 질문을 풀어 나가는 과정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 학생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미약한지 아니면 충분한지를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의 지식 상태 분포를 재추정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학생의 개인의 지식 상태에 따른 맞춤형 또는 적응형 학습 과정을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댑티브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댑티브니스라는 것은 결국은 네트워크상의 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러닝이 어댑티브한 러닝과 이 어댑티브한 러닝을 데이터로 모여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러닝 애널리틱스가 가능하도록 해서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란 그 과정과 구조는 결국은 이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사람의 뇌의 구조를 그려낼 수 있는 디지털 브레인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은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이렇게 대시보드에 또는 리포트에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굉장히 상세한 빅데이터,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통한 이런 리포트는 이런 학생의 프로그레스 리포트 또는 이 공부를 하고 진행되어 오는 히스토리 리포트를 이렇게 화면으로 제시를 하고 교수나 또는 학생 본인에게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렉스가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어댑티브 러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 내지 학습 모형을 모방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롤의 학교에서의 배움 모델을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함수가
캐롤의 모델에서의 함수가 학습에 필요한 시간분의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 기본적입니다. 물론 여기에 소속된 변인이 두세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학습에 사용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량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멈칫멈칫하거나 이 학생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또는 선생님들은 이 학생이 이 문제를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풀어왔는지 그런 대응 양식을 이 리포트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어느 과정으로 공부를 했는지 여부를 모두 다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기능인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게 스터디 헤빗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학생의 행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스킵을 하고 모르는 문제를 나오면 어떻게 넘어가는지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문제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이 온라인 상에서 공부하는 기록들이 모두 데이터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능에 의해서 기존에 그냥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이런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굉장한 지원을 받고 조력을 받으면서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그런 효과나 효율성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기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댑티브 러닝이나 러닝 애널리틱스의 기술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아직은 그렇게 고도화된 기술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초기에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기술은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궤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발전 단계에 더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기술이 학습 기술 내지는 어댑티브 러닝과 러닝 애널리틱스의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내지는 블렌디드 러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업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법을 살펴볼 것 같으면 기존의 교육이 만일 강의 위주라면 이 4분면에 보시면 집단적인 학습과 개인 학습, 그 다음에 탐구적 방법론에 의한 발견 학습과 설명하는 수용적 학습이 있다면 강의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설명하는 그런 방식의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 시스템 같이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들은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면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수업에서 활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기존의 강의식 교수법으로는 이게 사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를 할 때 강의의 포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코스웨어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수업의 어느 과정으로 가지고 와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시퀀스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하지 않고 마냥 이 코스웨어가 좋다고 해서 가지고 오게 될 것 같으면 수업에서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에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과 외로 사용할 것인지, 수업 내로 사용할 것 같으면 이 코스웨어를 어느 단계에서 사용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가 뒤따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웨어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그리고 플렉시블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면에 있지만 요 분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요 분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요 분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취지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과로 운영될 경우 이게 플립드 러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블렌디드 러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PBL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에 굉장히 상세하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로 운영했을 때는 이게 프랩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방과후 학교와 유사하게 학생들이 클럽 활동에서 튜터가 지도해주는 그런 러닝 클럽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이것을 수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AI나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이 기저에 있는 리바이즈드 블룸스 텍사노미에 있는 이 하위 기능들, 그러니까 외우고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고 하는 이런 단계들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튜터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또는 이런 컴퓨터를 노트북을 랩탑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인공지능 튜터가 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수업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마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는 강의실에서는 선생님과 토론하고 확인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하는 이러한 좀 더 액티브하면서도 창의적인데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재의 인공지능 기반의 코스웨어가 제2의 교육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러닝을 통해서 모여진 데이터들은 러닝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런 기본적으로 애널리틱스의 과정을 동일하게 거칩니다. 다만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을 해서 읽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토론하는 것, 그 다음에 미디어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적인 교재들을 모두 다 엮어서 데이터에 저장하고 가공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대시보드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걸 예측하고 예측이라는 것은 이 학생의 학습 과정을 예측해서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응형 분석 리포트를 내주고 그리고 적응 문제를 추천해주고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의 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에 그대로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한 분석 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개개인은 그에 맞추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또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공부를 더 도움을 받아서 그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학습 분석 과정을 사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댑티브 러닝이나 러닝 애널리틱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대학은 이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과 LMS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해서 그런 계획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이 이런 LMS 상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이런 미국의 대학들은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대학들이 이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대학들은 이 시스템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이런 인공지능 튜터가 이 어댑티브 러닝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러닝은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학교 교실에서는 액티브 러닝으로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학생들과 교감하는 그런 보다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닝 애널리틱스가 동일하게 LMS상에 구현될 수 있는 겁니다. 러닝 애널리틱스는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다 빅데이터로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 분석의 기제를 최신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산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제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학사 경고자들도 분석해보고 수업 평가도 분석해보고 신입생들의 수준도 분석해보고 취업 현황도 역대 취업 현황도 분석하고 학습 부진이 예상되는 학생들도 예측하는 예측 시스템도 돌려보고 이러한 것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 학생 개개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또는 교직원이 다 보고 관리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콘텐츠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시퀀싱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닝 애널리틱스 내지는 어댑티브 러닝을 할 때 이 LMS 상에 탑재되는 내용들을 시퀀싱을 잘 해줘야 이 내용들을 학생들이 아주 자유롭게 또는 자연스럽게 실감나게 이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또는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지원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퀀싱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내지는 이런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퀀싱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퀀싱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시퀀싱을 배치를 하는 순서를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LMS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팀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수업을 하는 교수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LMS 상에서 어댑티브 러닝이나 러닝 애널리틱스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분야 전담 교수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티칭 어시스턴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티칭 어시스턴트 역할은 사람으로서의 티칭 어시스턴트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그 기능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어시스턴트는 항상 이게 기술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테크니컬 어시스턴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수업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통합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런 동영상 촬영하는 프로듀서 그리고 도서관의 사서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저버 같이 이 LMS 상에서 어댑티브 러닝과 러닝 애널리틱스가 탑재되는 LMS 상에서 학생들이 바로 전자도서관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서의 역할도 같이 팀플레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연구 문제와 답변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이 도입과 교수 학습 방법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체계로 변화할 것이냐. 그냥 온라인 러닝은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대량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댑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또는 적응형으로 그 개인을 분석해서 그 순간순간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문제를 추천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어댑티브하게 학습을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러닝과 어댑티브 러닝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온라인 러닝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어댑티브 러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빅데이터가 3V라고 해서 그 볼륨, 벨로시티,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의 기법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개인이 그저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의 요구와 나의 특성에 가장 맞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분석을 전담해주는 코치가 옆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선수가 옆에 유능한 코치가 하나 와서 붙어서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학습 효과에 굉장히 큰 또는 부가가치가 크고 굉장히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수업에서 쓰기 위해서는 기존의 티칭 시스템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러닝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계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티칭 시스템과 같이 융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업 설계를 그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되고 그 비율은 그 학교의 특성과 팔러스에 맞게끔 커리큘럼 내에서 비율 조정이라든지 그런 시퀀싱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들은 차후에는 저희가 논문과 보고서 형식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제한된 시간 내에 어댑티브 러닝과 러닝 애널리틱스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와 교수학습 방법론의 변화 모색에 대해서 알렉스 스템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